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쥐어짜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단 사흘 후면 사형이 집행될 무고한 한 남자. 그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외치는 절규가 교도소 담장을 넘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자라면, 혹은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살인자라면, 형 집행 5분 전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충격적 진실.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실수로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진실. 어두운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독방. 강진수는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 사형 집행까지 단 사흘이 남았죠. 그의 거친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교도관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진수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쇠창살 너머로 동생 지연이 보였죠.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오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4621일.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모든 말을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다시 재심 신청을 했어요. 이번엔 꼭.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번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어요. 증거는 모두 그를 지목했죠. 소연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옷에 묻은 피, 그리고 알리바이의 부재. 완벽한 유죄의 삼각형이었습니다. 언니가 죽기 전날 내게 전화했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 진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 날 어땠는지,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만 그날은 늘 그랬듯 공사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오빠, 난 오빠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진수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4년 반 동안 그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완벽한 범인으로 만들었죠. 뉴스는 아내 살인마라는 단어로 그를 정의했어요. 진수는 점점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스스로도 그 말을 반복하는 이유를 몰랐죠.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을 되뇌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내가 증명할게요. 지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죠. 거기에는 소연의 지인들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연은 방학을 이용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수에게 손을 내밀었죠.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진수도 천천히 손을 들어 겹쳤어요. 유리 너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문이 닫히고 지연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칙칙한 천장을 바라보았죠. 그의 머릿속에는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해 함께 살았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 그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기억이 물속에 잠긴 듯 흐릿했죠.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법원 기록 보관실 앞에 서 있었어요. 몇 번의 심호흡 후 문을 열었죠. 안에서는 국선 변호인 이대우가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선생님? 피곤한 눈으로 이대우가 물었어요. 72의 나이에도 그는 진수의 변호를 위해 마지막 열정을 쏟고 있었죠. 언니가 남긴 단서가 있을 거예요. 놓친 게 분명해요.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대우는 한숨을 내쉬었죠. 증거는 모두 그를 지목해. 현장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흔적을 지웠다는 뜻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대우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선생님 같은 가족이 있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의 말처럼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지연은 소연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의 일기장, 휴대폰,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기록이 눈에 띄었죠. 그 사람은 절대 들키면 안 돼. 형부에게까지 절대 말하지 마.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형부라면 자신의 남편 윤태식이었어요. 소연이 왜 태식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지연은 이대우에게 전화번호부를 보여주었죠. 이 번호들 중에서 언니가 자주 연락한 사람들을 확인해 주세요. 이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 소연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영어 학원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 태식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해? 오랜만에 같이 먹을까? 지연은 망설였어요. 최근 들어 태식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온통 오빠의 사건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 좋아. 7시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가르쳤던 교실, 그녀의 책상을 살펴봤어요. 동료 교사 한 명이 다가왔죠. 정소연 선생님 찾으시나요? 네, 저는 그분 동생인데요. 혹시 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요? 그 교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아, 맞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셨어요. 항상 표정이 어두웠죠. 지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마리였어요. 그녀는 더 물었죠. 그 전화 언제쯤이었나요? 보통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어요. 수업 교체 시간이라 기억해요.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이 시간은 태식이 점심 이후 외근을 나가는 시간과 일치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녀는 학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오후 7시 지연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태식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요즘 많이 바빠 보여. 내 오빠 일 때문에 힘들지? 태식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죠. 네, 많이 지쳤어요. 지연은 태식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태식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죠.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증거가 완벽하다던데.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죠. 포기할 수 없어요. 오빠는 결백해요. 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웃음을 지었지만 지연은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죠. 그녀는 소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의 독방. 그는 벽에 새겨진 자신의 손톱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48시간. 사형 집행까지 이틀이 남았죠. 교도관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강진수, 오늘도 먹어야 해요. 진수는 묵묵히 받아들었어요. 식욕은 없었지만 몸이 습관적으로 움직였죠. 식사를 마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과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2해 전 둘이 처음 만났던 대학 축제. 비가 내리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던 순간. 결혼식 날 소연의 눈물 젖은 미소. 그리고 마지막 몇 달 점점 멀어지던 그녀의 모습.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지연은 소연의 친구 미라를 만났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의 휴대폰 비밀번호 혹시 알아요?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오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미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연이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어요.
하지만 항상 특별한 날짜를 썼죠. 마지막으로 알기론 남편분과의 첫 데이트 날짜였어요. 지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힌트를 얻은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소연의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진수와 소연의 첫 데이트는 2010년 10월 6일이었죠. 그녀는 10만 1006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지연은 소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소연이 사망하기 전 몇 달간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는 태식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약속이라도 한 듯 통화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언니.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죠. 그녀는 메시지 함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만날 수 없어. 진수가 일찍 들어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마지막 메시지는 소연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 갤러리로 넘어갔어요. 대부분 일상 사진이었지만 삭제된 항목 폴더에 몇 개의 동영상이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즉시 탐사보도 기자 오미정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미정은 디지털 포렌식의 밝은 친구를 알고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미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미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완전히 삭제된 파일은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잠들지 못한 채 독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교도소의 차가운 불빛이 철창을 통해 스며들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교도소 복도에 구둣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아침 6시, 평소보다 이른 면회 시간이었죠. 문이 열리고 이대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수 씨. 이대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법원 문서를 꺼냈죠.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기 두려웠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당신 아내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증언이 있어요. 소연 씨 직장 동료와 카페 주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소연이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그가 누구인지. 하지만 질문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지연의 집.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복구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미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죠. 성공했어. 동영상 몇 개를 복구했어. 빨리 와. 지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은 미끄러웠고 하늘은 낯빛이었죠. 미정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봐. 첫 영상은 소연 언니가 직접 녹화한 거야. 미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소연의 얼굴이 나타났죠.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윤태식과 나는.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남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을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죠. 소연은 영상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최근 태식의 집착이 심해졌어요. 내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더니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요. 내가 진수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자 그는. 영상이 갑자기 끊겼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의 집, 그러니까 진수와 소연이 함께 살던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카메라는 테이블 아래 숨겨져 있는 듯 했죠. 소연과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만나. 이제 끝내자.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그녀의 팔을 잡았죠. 끝낼 순 없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야, 태식아. 이건 집착이야. 난 진수를 떠날 수 없어. 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소연을 밀쳤어요. 소연이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죠.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끝내자고 했잖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화면이 다시 끊겼어요. 지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미정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바로 경찰에 가져가야 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아니, 경찰은 안 돼. 태식은 공무원이야.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묻어버릴 수도 있어. 미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이건 직접 검찰에 가져갈 거야. 그 전에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자. 안전장치가 필요해.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영상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지연은 검찰청으로 향했죠.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검찰청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가 생명줄처럼 느껴졌죠. 담당 검사를 만나기까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김 검사님, 오빠의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USB를 받아들었죠. 영상을 본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녹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이건 오빠의 결백을 증명해요. 내일이면 형 집행이.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USB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요. 지연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녀는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어.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럼 우리가 움직여야지. 내가 기사를 쓸게. 지금 당장.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진수와 마지막으로 만나야 했죠. 면회실에서 진수를 보자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오빠, 증거를 찾았어요. 언니의 휴대폰에서. 지연은 영상의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충격,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죠. 소연이. 그 사람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빠 알고 있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눈치챘어. 소연이가 점점 달라지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어. 두려웠어. 그녀를 잃을까봐. 지연은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래도 난 소연이를 사랑했어. 그녀가 떠나고 싶다면 보내줄 생각이었어. 시간이 흘러 면회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약속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오빠를 꼭 구해낼게요. 진수의 독방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소연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아픔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죠. 진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번을 바라본 같은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교도관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확인된 순간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의 결백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편 지연은 탐사보도 기자 미정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어요. 미정은 컴퓨터 앞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죠. 이건 폭탄급 특종이야. 내일 아침에 공개할게. 지연은 초초하게 사무실을 서성였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시간이 부족했죠. 형 집행은 내일 오전 11시. 기사가 나가고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너무 촉박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최선이야. 하지만 걱정 마, 나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그녀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맨, 조명기사, 그리고 몇몇 활동가들. 미정이 작전을 설명했죠. 내일 새벽 5시 교도소 앞에서 생중계를 시작할 거야. SNS로 동시에 퍼뜨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미정이 씩 웃었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한 남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 진수가 그녀를 돌봐주던 모습. 학교 등교시키고 밥을 해주고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던 오빠. 그 희생의 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지연은 잠에서 깼어요. 사무실은 이미 분주했죠. 모두가 교도소 앞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 태식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잖아.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정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어.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통화를 끊고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제 남편을 남편으로 볼 수 없었죠. 그는 언니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였으니까요. 새벽 5시 국립교도소 정문 앞.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지연과 미정, 그리고 취재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되었죠. 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진실엔 특별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을 앞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카메라가 지연을 비추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오빠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미정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연이 남긴 영상의 일부가 흘러나왔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증했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수의 독방.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러 왔죠. 사형 집행 준비를 위한 마지막 샤워와 의복 교체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었죠.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는 모든 감정을 비웠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소연과 태식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 증거에 대한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고 불과 1시간 만에 10,0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어요. 아침 7시 검찰청. 김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상사들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죠. 교도소 앞 생중계 소식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강진수 사건 즉시 재검토하라는 지시입니다. 김 검사는 서둘러 USB를 꺼냈어요. 그는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법적 가치보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죠. 아침 8시 윤태식의 집.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과 소연과의 관계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어요. 태식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입니까? 제가 자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패배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경찰이 즉시 그의 집으로 출동했죠.
태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백했어요. 소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가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난 미쳤죠. 그녀를 밀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소연의 사망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소연의 머리에는 여러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한 번의 밀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였죠. 아침 10시 국립교도소. 법무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수의 사형 집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교도소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였죠. 그들은 이미 집행실로 이동 중이던 진수를 다시 독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진수 씨, 좋은 소식입니다. 집행이 보류되었어요. 담당 교도관의 말에 진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죠.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그는 이제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11시, 원래 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 교도소 정문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지연을 향했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부였어요. 강지연 씨, 형 집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이 결정되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어요.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미정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 윤태식 씨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소연 씨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의는 마지막 순간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숨막히는 진실 찾기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죠. 정오 국립교도소. 진수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아닌 재심 대기자로서요. 문이 열리고 이대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진수 씨, 축하합니다. 재심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겁니다. 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반의 수감 생활은 그의 영혼을 황폐화시켰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 잊은 듯 했죠. 이대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태식이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와 추가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계획적 살인을 인정했죠. 진수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깃들었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소연이를? 이대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윤태식은 오래전부터 소연 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연 씨와 결혼했지만 실은 소연 씨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대요. 둘은 2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고 소연 씨가 죄책감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는 묻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변해가는 것을,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저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혹은 정직하게 이별을 고하기를. 그런데 운명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갔죠.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진실은 없었을 겁니다. 면회가 끝나고 진수는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달리 보였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방이 아니라 새 삶으로 가는 통로 같았죠. 그는 벽에 새겨둔 자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320일. 감옥에서 보낸 하루하루를 기록한 흔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탈진 상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며칠 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그녀의 몸을 무너뜨렸죠. 미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온했죠. 끝이 났어. 드디어 끝났어.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내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 동생의 사랑이 오빠의 목숨을 구하다. 모두가 너를 영웅으로 생각해. 지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과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태식은 어떻게 됐어? 미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구속되었어. 1심 재판이 곧 시작될 거야.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래. 지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시간들, 그와 함께 꿈꿨던 미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언니의 배신이었죠. 소연이 어떻게 동생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해. 미정의 위로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상처가 너무 컸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죠. 적어도 오빠는 구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이대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재심 준비를 위한 첫 미팅이었죠.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보는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대우의 물음에 진수는 그제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후의 살.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수의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말을 이어갔죠. 본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윤태식의 자백을 바탕으로 피고인 강진수의 결백을 인정합니다. 또한 초기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증거 수집의 미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수는 흔들림 없이 판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죠.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어요. 법정 밖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꽉 안았어요. 오빠의 몸이 너무 말랐다는 것을 느꼈죠. 한때 건장했던 건설 현장 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지연의 말에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 그에게 더 이상 집은 없었죠. 소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내 아파트로 가자. 내가 다 준비해뒀어. 지연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학교 일도 잠시 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형수의 이야기에 열광했어요. 진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죠. 그는 아직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아파트에 도착한 진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지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세상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어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상해. 마치 내가 유령이 된 것 같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의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것은 가능할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천천히 갈 거예요. 이틀 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는 진수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억울하게 복역한 4년 반에 대한 보상이었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새 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땀에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죠. 꿈에서 소연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었죠. 오빠 괜찮아요? 지연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꿈을 꿨어.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진수가 입을 열었죠. 소연이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녀가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묻지 않았어. 두려웠거든. 진실을 알면 그녀를 잃을까봐.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4년 반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더 나은 남편이었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지연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오빠가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보였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1년 후 작은 건설 회사 사무실. 진수는 책상에 앉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배상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새날 건설이라는 이름이었죠.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죠.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새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빠를 만나고 싶대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연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지. 그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일 전시의 시작이었죠.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리 어둠 속에 묻혀 있어도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요. 그의 책상 위에는 소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 진수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기억하기로 했죠.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잘 있어, 소연아. 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어요. 세상은 아직 차갑고 낯설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죠. 진실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